안녕하세요. 아일랜드 가장 잘하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어학원은 바로 스완 어학원입니다. 네. 백조죠. 스완 어학원은 사실 아일랜드에서 나름 이름이 좀 유명한 어학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사실 저희랑 이제 새로 이제 링고스파이와 계약을 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스완과 계약을 마치고 이번에 또 젠토님이랑 같이 학교 방문을 해보고 왔는데요. 네. 스완 같은 경우는 일단 위치 자체가 워낙 그 번화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사실 아일랜드에서 흔히 더블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 거리에 딱 위치하고 있죠. 우선 젠토님은 학교의 그 위치와 학교 시설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 위치는 말씀하셨 대로 정말 중심 크라프트 스트리트에 네네.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버스킹의 성지. 맞아. 저도 크라프트 스트리트 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초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네. 위치는 좋죠. 위치 시티센터에서 가깝고 그쵸. 가깝고 버스 많고, 그러고 만약에 날씨만 좋으면 더블린이라서 날씨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비만 안 오면 그냥 여기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학원 끝나고 애들이랑 그냥 스테판 그린 가가지고 점심 먹거나 아니면 근처에 또 맥도날드나 버거킹도 있고 웬만한 은행도 다 있고 해서.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버스킹에서 조금 시끄럽고 가끔 이제 창문이 있다 보니까 그 창문 열면 리스닝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힘들긴 하죠. 저도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네네.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의 성지다 보니까 버스킹 하는 소리 그대로 그냥 수업 시간에 들려요. Y A G when I 라이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과 라이브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수업할 때도 창문을 꼭 닫아놓고 수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고. 그 버스킹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 좀 드리자면, 버스킹이 사실 그 아일랜드에서 버스킹이 워낙 또 유명한 나라고, 버스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초가 된 이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네. 또 거기가 또 버스킹이 시작된 대표적인 거리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버스킹을 또 하시려고 오시는 한국 학생들도 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에서 잠깐 뭐 팁을 하나, 조언을 좀 드리자면, 정보를 좀 공유해드리자면, 아일랜드는 이제 버스킹이 라이센스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길거리에서 나가서 공연할 수가 없고, 반드시 여기 그 시티 카운슬이라고 시청에 가서 일종의 오디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대박. 네, 뭐 오디션 봐야 돼요. 우와.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레파토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받게 되는데 그 몇 가지 룰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장소에서 30분 이상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30분 아니면 1시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 공연을 할 수가 없고, 하고 나서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시작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이제 상점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래 만두. 그죠. 계속 같은 곡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연주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버스킹을 하는 그랍톤 스트릿이라고 하는 굉장히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들으면 왠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상은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분들한테 들어보면 사실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학원들이 좀 조용한 동네에 몰려있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시설은 네. 사실 엄청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죠. 네, 그래가지고 시설이 막 좋지는 않아요. 되게 낡았는데 근데 교실도 되게 넓고 책상도 일체형 책상이고 막 이랬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있을 거 다 있는, 그러니까 캔틴도 있었고, 그 맞아요. 학생 식당 같은 느낌의, 맞아요. 학생 식당에서 뭐 음식을 파는 식당이 아니라 보통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캔틴이라고 하는데, 캔틴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음식을 파는 캔틴이 있고, 그냥 학생들이 뭐 가지고 온 도시락이라든지 뭐 간단한 커피를 타 먹을 수 있는 탕비실이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죠. 거기 싱크대나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그 정도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딱 그 탕비실이랑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 공간만 마련되어 있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수업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한 중가 대 정도 되거든요. 그 가격이 뭐 아주 비싼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저렴한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은 어떻던가요? 수업은 제가 제 레벨보다 조금 낮은 반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 빼고 모두 다 브라질리언 분이었어요. 선생님도 약간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긴 하는데 본인이 이끌어서 장난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래서 좀 문제였는지. 네네네. 저는 사실 이전 영상에서 뭐 브라질리언이 많은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딱히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활발하기도 하고, 또 제가 들어간 반은 저랑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말을 그나마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됐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이 반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들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이 껴있으니까 네네네. 그 문제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리언 친구들이 약간 자기 주장이 되게 약간 세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자기들 언어로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요즘 난 못 웃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착하시다 보니까 다 받아주고, 그래서 수업이
흘러가질 않았어요. Okay, to do or to perform? To act. 일단 브라질 학생들이 어느 어학원을 가도 많은 거는 다 비슷한데 네. 이제 좀 저렴한 학교를 갈수록 그 비중이 좀 월등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또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브라질 사람들이 많으면 과연 영어 공부하는데 안 좋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적이 이렇게 도미넌트하게 너무 많아버리면 확실히 좀 그렇죠. 뭐 어학연수를 와서 이제 다양한 외국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젠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라질 사람들이 좀 이제 그 말을 많이 하고 그렇죠.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분명히 모든 어학원은 사실 이건 동일해요. 모든 어학원은 뭐 잉글리시 온리 폴리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에 딱 진입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영어를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적극하긴 하지만 또 뭐 그거는 학교의 룰인 거고 학생들이 그걸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또 다음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네 나라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강력하게 제지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또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그거를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수업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업 분위기는 진짜 별로였는데 사실 근데 수업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다른 학원과 정말 비슷했어요. 선생님이 문법도 잘 가르쳐주시고 뭐 이런저런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데 수업 분위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지금 수업을 듣는 건지 브라질 포르투기스를 듣는 건지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브라질에 와서 어학원을 하고 있다. 어학연수 하고 있나? 영어 배우고 있나? 이 생각 들었다니까. 수완도 또 근데 브라질 사람도 많은데 또 다른 많은 국적 하나 더 있죠. 중국 사람 네네. 중국 그 국적의 학생들이 사실 다른 어학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특정 어학원에 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중국인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듣고 왔는데도 IELTS는 없다고 했는데 많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 브라질리안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IELTS 반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뉘어요. 엔트리, 베이직, 제일 높은 반.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좋죠. 커리큘럼이 좋지만 중국인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 중국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맨 마지막 반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중국어를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쓴다고 하고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험반이어서 시험을 준비를 하긴 하지만 레벨이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반은 제너럴, 반은 IELTS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 학교의 국적 비율 뭐 방금 얘기를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국적 비율은 뭐 어떻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들어간 반은 브라질리언이 굉장히 많았고 학생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듣기로는 중국인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 언니는 지금 시험 준비반을 듣고 있대요. 그래서 일반 영어보다는 시험 준비반이 중국인이 덜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가라 했는데 거기도 많다고. 중국인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거의 50-6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요? 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8명, 9명이 되는데 5명이 중국인이고 엄청 많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한국. 시험 준비반만 그런 건가? 제너럴도 그래요? 제가 안내를 받기로는 제너럴이 중국인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IELTS 가면 중국인이 많이 없어서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많더라고요. 뭐 근데 장점이라면 다른 유럽 국가나 뭐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남미 계열들은 필기체가 진짜 힘들어요. 읽기가. 우리가 교환해서 읽기도 하고 이러는데 필기체 읽기가 어려움에 비해서 아시안 사람들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확실히 중국인이 많다고 느낀 게 일단 아시안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중국인 리셉션 분이 계셨고 이런 거 보니까 중국인이 많은 것 같았어요. 한국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의외로 한국인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 측에서도.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 학교의 액티비티인데 액티비티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일단 그분이 되게 재밌었던 게 학원을 지금 3개째 다니는 거예요. 연장을 계속 해가지고 아틀란틱, ISI, 스완 이렇게 다니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 3개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비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액티비티는 거의 못 찾았어요 저는. 근데 장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기 프리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프리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 수업을 이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수업에 우리가 그냥 무료로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액티비티는 뭐 안내받은 거라든지 아까 저기 보니까 뭐 뮤지엄 가는 것도 신청서 받고 있던데 그런 게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네,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ISI가 액티비티는 최고죠. 그거는 진리죠. 이게 학원마다 조금 성향이 딱 다르게 있는데 ISI 같은 경우는 애들이랑 놀기 쉬운. 맞아. 네, 좀 놀기 쉽고 좀 더 액티비티가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고 친구들을 사귈 기회도 많고 좀 선생님이랑도 좀 더 가까워요. 그쵸. 근데 이제 아틀란틱 같은 경우는 좀 더 공부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예요. 맞아. 그래서 친구들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스타일이고 먼저 나가서 놀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보통은 자기네들 그룹끼리 노는 경향이 조금
있지만 ASI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스태프가 들어가서 맞아. 액티비티가 있다는 걸 설명해요. 맞아요. 근데 그건 다른 학원도 그런 경우 좀 있어요. 아틀란티가 그 아틀란티가 안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뭐 한 번 들은 거 있네요. 발음 수업. 프로나시에이션. 네. 느껴지는 걸로는 그냥 네. 그렇게 활발하진 않는 그 정도. 네. 저는 액티비티 보면서 좀 그랬던 게 보통 시간표 같은 게 그냥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눈에 띄진 않았고 그리고 다 돈을 내는 거였어요. 아 돈을 내는 액티비티, 돈을 네. 내고 참가해야 되는 액티비티. 30몇 유로 이렇게. 그래서 혹시 액티비티도 그 말씀 잘 주셨는데 액티비티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그건 학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액티비티 프로그램 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액티비티는 그냥 학교에서 무료로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즐기게 하는 액티비티가 있는 반면에 뭐 이게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더블린에 있는 이제 학교인데 뭐 골웨이로 투어를 갔다 온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대부분 사실 유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 중에 유료 무료가 좀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 학교는 이렇게 네. 유료인.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 학교의 학생 서비스는 네. 어떻던가요? 학생 서비스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에모도인가 에이모도라고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에 썼던 거를 올려주기도 하고 수업 자료를 정보 같은 것도 올려줘서 그거를 뭐 IELTS 반이면 IELTS 반, B1이면 B1, A2면 A2 이렇게 그룹으로 아예 그냥 정보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사용하진 않고. 쓰긴 쓰는데 잘 쓰진 않아요. 아무래도 디렉터분한테 코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쓰는 사람은 쓴다. 그래서 뭐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한다고 하고 정보도 많다고 하긴 하는데 그분은 이용하시진 않았고요. 스텝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위층 가면은 아예 선생님 반도 있고 뭐 따로 담당하는 업무들이 조금 분할이 되어 있어서 뭐 요청하려면 그분들 찾아가서 하면 되고 시험 같은 거 자세하게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냐 무엇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들한테 가면 많이들 알려줘요. 관리자 분들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많은 느낌이래요. 한층을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완이 학교 자체 마케팅 그 직원들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그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어학원들 보면은 전적으로 유학원의 영업에 의존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의 마케팅 거의 하지 않고 각 나라의 유학원들과 이렇게 협업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어학원이 있고 아니면은 학교 자체에 아예 마케터들을 이렇게 직원들을 둬서 마케팅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섞어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근데 스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좀 많이 하는 학교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완이라는 학교 뭔가 평가가 지금까지 아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분들에게 과연 어울릴 만한 학교일까요? 일단 위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네, 교통이 일단 용이하죠. 네. 네, 교통은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진짜 단점이 진짜 있고요. 그게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 학생분들 중에 이제 알바를 꼭 하셔야 되시는 분. 왜냐면 그쪽이 그라프턴 스트리트 주변이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또 한국 학생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곳이 뭐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건데 그런 카페나 레스토랑이 진짜 많이 깔려 있는 그 곳이 바로 그라프턴 스트리트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일을 가실 수 있기에는 좋지 않을까. 국적 비율이 좀 별로예요. 조금 치중돼 있는 느낌이.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 언니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굳이라네. 지금까지 수완 어학원의 리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학원의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일랜드를 가장 잘 아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